안심 단계를 잘 진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여자와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진짜 좀 공허해지고 현타가 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말했지만 이건 여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여자의 프레임에 당신이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자, 여자가 무조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남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단기적 만남이 아닌 좋은 여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뻔한 말 아니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를 얻기 위한 가장 유명하고 검증된 방법을 설명하면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1번, 여자가 당신에게 끌리게 만들고, 2번, 여자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고, 3번,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 즉 끌림, 안심, 유혹, 이 세 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 게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최초 끌림은 이성적인 매력이 발생해야 만들어지고, 이성적인 매력은 쉽게 말해 남녀의 근본적인 다름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공감으로 꼬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다름이 없는 공감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가 아닌 그녀들의 여자친구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여자친구로 느껴지는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끌림이나 다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름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힌트는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책자를 다운받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름으로 인한 이성적 매력을 만들었다면 이제 안심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할 부분이 바로 안심 단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심 단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심 단계를 잘 진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여자와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매번 길거리를 나가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한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진짜 좀 공허해지고 현타가 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난 여자들 중에 진짜 괜찮은 여자를 선택해서 여자친구나 LTR을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성공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같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즉 공통의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많다는 건 공통된 목표를 얻는데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남녀 모두 성적인 끌림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신의 파트너와의 일치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일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치성이 생산에 이득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반대로 서로 간의 불일치성은 생산에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즉 일치성이 떨어지는 상대와 장기적 관계가 되면 감정, 돈, 시간 이런 게 계속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지, 자기와 일치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처음에 다름으로 인한 끌림을 느끼지만 장기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자신과 유사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와의 일치성을 보여주고 여자와 장기전으로 가고 싶다면 뭘 해야 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 즉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매력은 모두 생존과 복제의 가치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자신의 원초적 생존 가능성부터 사랑을 하고 자신을 지켜줄 집단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완성시켜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뇌에 지나친 칼로리 소모는 생존과 복제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이러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과제가 있죠. 또한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혹은 연결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될 때만 적용됩니다. 옆집 남자가 아무리 멋져도 자신과 연결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여자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결국 상호 일치성은 근본적으로 보면 프레임과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방금 설명한 두 가지, 당신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전달할 때 뇌가 칼로리를 덜 소모하는 방향으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제공되는 가치가 여자 본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남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남자들이 이러한 여자의 프레임을 부수고 새로운 프레임을 교육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말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자, 프리미엄 무료 강의에 자세히 넣어놨는데 곧 시작하니 미리 신청해두시고 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내용의 중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할 때 여자의 프레임을 부수고 바꿀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여자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할 방법은 간단히 말해 당신이 여자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일정 부분은 여자를 기만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만 장기적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자와 사귀더라도 결국 실제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 안가 쌈박질하면서 서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또한 당신이 최초 기본적인 알파적 기질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쓴다면 여자는 당신을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와 같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자가 알게 된다면 결국 여자를 얻지 못할 거예요. 자,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여자의 프레임을 바꿀 만한 최선의 실력이 되고 당신이 알파적 기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이 필요할 때 더해서 쓴다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해보죠. 첫 번째 단계는 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자가 어떤 점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이 방법은 여자의 프레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뭔지, 당신이 좋고 싫은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찾아냅니다. 특히나 여자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가정 환경은 어떠한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등등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면 돼요. 쉽게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큰 카테고리에서 작은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큰 카테고리에서 동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면 동물을 좋아하는지, 만약에 동물을 좋아한다면 그 중에 어떤 동물이 특히 좋은지, 개보다 고양이가 좋다면 왜 그런지, 취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작은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여자가 원하는 가치를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했지만 이건 여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여자의 프레임에 당신이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 단계. 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여자의 감정을 찾아냅니다. 자, 보통 남자는 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하려 하지만 여자는 가치에서 발생한 특별한 감정을 사랑해요. 또한 여자는 가치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까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비생산적인 이야기라고 판단되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이야기를 시도하지만 여자들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도 친구들과 몇 시간이고 떠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분 나쁜 이야기와 기분 나쁜 감정을 공유하는 행동 역시 감정적인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진화론적으로 감정적 유대를 만들 수 없다면 여자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비슷한 단어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여자가 추구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는 여자가 특별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의 행동이 사랑스럽고 귀여워. 개를 키우는 것은 너무 귀찮아. 나는 직장 상사가 너무 더러워서 싫어. 나는 운동을 좋아해. 운동을 하면 상쾌하고 개운해 등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개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개를 키우고 있고 귀찮게 굴지 않는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개를 싫어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여자들은 사실보다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요. 따라서 당신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여자는 지금 귀엽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좋아하고 귀찮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며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들었죠? 자, 이처럼 여자가 특별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식과 단어를 기억해 두는 게 두 번째 단계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 여자가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당신과 연결시킵니다. 여자가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당신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옆집 남자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했죠. 여자는 오직 당신이 갖고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구체적인 매력을 느낀다고요. 즉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뭐 몇 달 전에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 동네가 좀 더럽고 해서 여행 가서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잠깐 놀아준 적이 있거든. 그런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야.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나요? 여자가 좋고 싫다고 말한 감정을 다른 스토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단어를 꺼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중간중간 여자가 눈치 못 채게 하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느낌을 이 남자가 좋아하고 싫어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점차 감정의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방점을 찍으면 돼요. 너랑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기분이 약간 상쾌하고 개운하다. 난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킨십을 하고 만지다가 좋은 데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장기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대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방법도 방법인데 주의할 점이나 더 중요한 점들을 설명드렸죠.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사용해도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리고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볼게요. 구독해주시고 감사합니다.